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미스 윈드를 제작을 하던 가운데 더 이상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스 윈드의 랜딩 기어를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 휠이죠, 휠. 네, 보통 패턴 기어는 이렇게 앞쪽에 휠이 2개 들어가고 뒤쪽에는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네. 이 랜딩 기어, 네, 테일 기어 쪽에 들어가는 휠인데 패턴 기어를 만들 때 보면 이 휠을 휠 커버, 뭐 휠 팬츠로 구성된 랜딩 기어, 네, 휠 커버, 휠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뭐 많이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바퀴라는 게 이 휠 자체가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잘 잡혀야지 이륙을 할 때 이게 똑바로 굴러가게 되는데 랜딩 기어를 장착을 잘못해서 바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던가 이렇게 된다던가 하면 한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편마모가 생깁니다. 편마모가 생겨가지고 이륙을 할 때 똑바로 이륙을 해야 되는데 똑바로 이륙을 못하게 되죠. 한쪽으로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발사 키트를 제작할 때는 그 얼라이먼트를 잡아서 삼각형 테일 기어부터 해가지고 삼각 지점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바퀴가 정확하게 이 테일 기어 기준으로 동체에서 정확하게 얼라인이 잡혔는지 확인하게 되죠. 뭐 쉽지만은 또 때로는 비행을 하다 보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기체가 똑바로 랜딩 하거나 택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제품은 지금 미스 윈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휠이죠. 휠 구경은 대부분 패턴기에는 자 볼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55mm가 나오네요. 네, 55mm, 58mm, 62mm, 뭐 적게는 노면 상태가 좀 53mm까지도 사용을 해봤는데 55mm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풀사이즈에 들어가는 바퀴 근데 이게 좀 의아한 게 50급, 70급, 50급에 들어가는 휠 팬츠나 풀사이즈 2m급에 들어가는 풀사이즈의 기체나 이 휠 사이즈하고 휠 팬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70 사이즈, 90 사이즈, 120 사이즈, 140 사이즈. 왜 그렇게 언젠가부터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체가 작으면 비기너 선수들이 좀 랜딩이나 택싱에 좀 용이하고 노면 상태 비행장의 제한을 좀 덜 받으라고 바퀴를 크게 했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스 윈드 S에 포함되어 있는 휠이고 휠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휠은 이렇게 생긴 휠인데 좀 다르게 생겼죠. 이 친구는 좀 폼 자체가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이 친구는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죠. 무게를 따져 보면은 이 휠이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휠을 선호를 하는데 뭐 물론 장단점이 또 있겠죠. 장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는 이 디스크 커버가 이쪽하고 이쪽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브릿지 형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의 노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휠은 가볍지만 이쪽이 많이 파손이 돼요. 파손이 돼서 깨져서 이걸 빼가지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뭐 휠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휠을 새로 교체하고는 하죠. 휠 자체를, 바퀴 자체를 교체를 하죠. 근데 이 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디스크 자체가 휠 허브 디스크 그렇습니다. 휠이죠. 이게 타이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뭐 이렇게 돌에 찍히거나 했을 때 이 휠 부분이 파손되는 부분은 거의 드물죠. 네, 그래서 뭐 취향에 맞게 사용하는데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사이즈가 60mm 휠인데 60mm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이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55mm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 회사에서 나왔던 휠인데 상당히 말랑말랑하죠. 그죠? 패턴도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예전에 엔진기 50급, 70급에 사용했던 휠인데 풀 사이즈에는 사용하면은 이게 이렇게 눌리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70급은 보통 3kg에서 3.2kg 정도고 풀 사이즈는 4.7kg에서 5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이렇게 진 눌리게 되죠. 진 눌리게 돼가지고 사용은 하지 않고 작은 기체 50급이나 30급 기체에는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단 엔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엔진기 배기원이 이 휠에 흡수가 돼요. 흡수가 돼가지고 휠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죠. 타이어가 만신창이가 되죠. 그래서 한때 잠깐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긴 휠인데 국내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게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라 가지고 견고하죠. 견고하고 아무래도 좀 오랜 시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펀지를만 폼 재질로만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라인에 이렇게 고무가 삽입이 되어 있는 제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해서 가운데 고무가 한 그쵸 이 정도 두께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고무가 이렇게 쭉 일자로 들어가 있고 양쪽에 폼으로 이렇게 접합한 방식이라 가지고 타이어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는 있어요. 네,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뭐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해 보니까 이 옆에 폼 자체는 좀 해지는데 가운데 고무는 그렇게 많이 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단점은 이제 무게가 무거워서 네, 지금은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만들어진 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벗겨보면은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제가 간단히 한번 무게를 측정을 해 볼게요. 오래간만에 찾으니까 저울도 어디 가가지고 지금 네, 에폭시 에폭시 조제할 때 사용하는 저울인데 좀 지저분해도 양해해 주시고 휠을 한번 재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9.9g이 나오죠. 9.8, 9.9. 그리고 울트라 휠은 네, 8.8. 좀 자 55mm를 쓰면 8.5인가 8.4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크게 사용을 하진 않는데 6.2. 엄청 가볍죠. 네, 아무래도 폼 자체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휠 좀 무거워는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8.9죠. 그러면 얘가 이 친구가 1번, 그죠? 이 친구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8.8, 8.9, 네 그러네요. 9.9. 네. 이렇게 해서 휠은 뭐 대부분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시지만 뭐 본인에 맞는 습성에 맞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 휠이 가장 괜찮더라. 단 가볍고 좋지만 경고성은 좀 떨어지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랜딩 기어 쪽 전면 쪽에 프런트 쪽에 휠을 보여드렸고요. 이왕 휠을 좀 보여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김에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이렇게 그 테일 기어 쪽 뒤쪽이죠. 뒤쪽에 사용되는 휠인데 지금 미스 윈드S죠. 네, 그 포함되어 있는 휠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했던 휠이 네, 이 휠입니다. 이 휠은 뭐 회사 제품인데 아시는 분들은 O 회사죠. O 땡땡땡 회사. 네, 그 회사 휠인데 이 고무입니다. 고무래 가지고 처음에는 좀 약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플라스틱도 상당히 강하고 PC 재질도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 네 그렇습니다. 딱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무로 되어 있는데 꽤 오랜 지금 많이 해졌죠. 네.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용해도 이게 뭐 고무가 터지거나 지금 약간 이제 워낙 오래돼 가지고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고 이 고무가 빠질 줄 알았는데도 쉽게 아스팔트 같은 데서 랜딩을 과격하게 스톨 랜딩 같은 거 들어오다 과격하게 기체를 돌려도
빠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휠이 있고, 그리고 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50급 기체에 많이 들어가 있는 휠인데, 아이고, 이 친구도 괜찮습니다, 사용하기는. 근데 역시나 비행장이 뭐 여러 종류의 잔디밭도 있고, 일반 그 흙으로 되어 있는, 토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도로도 있겠지만,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시멘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폼 자체가 얘도 말랑말랑해 가지고 상당히 잘 갈리죠. 잘 갈려가지고 그 오래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단 많이 가볍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인데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테일 쪽 휠을 안 갈아줘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저는 요 끝에 테두리만 고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를 돌려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안에까지 고무로 되어 있죠. 뭐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겁다는 거. 무거워가지고 무게를 한번 달아보고 헉 하고 장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휠도 사용해보고, 또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인도옥이나 그 380 모터 정도 들어가는 2208 정도 들어가는 통돌이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그 3D 기체에 들어가는 이런 휠도, 저는 이 바퀴를 되게 작은 걸 사용합니다. 바퀴 크면은 기체가 좀 날렵해 보이지 않고 좀 둔탁해 보여서 저는 대부분 작은 걸 사용하는데, 이 휠도 그 테일 쪽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아마 이 휠을 사용할 때는 잔디밭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장이 잔디밭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무리 없이 잘 사용했는데, 아스팔트나 그 콘크리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데미지가 있겠죠.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습니다, 턴할 때. 그래서 이런 휠도 사용했었고, 요거는 작은 고무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알루미늄인데, 요거는 50급 기체 테일용 뒤쪽에 휠로 사용했던, 바퀴로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뭐 풀사이즈 패턴기에 사용하면은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러한 그 메인 쪽에는 이러한 휠들, 바퀴들 사용했었고, 뒤쪽에는 이러한, 가운데로 좀 놓아둘까요? 휠을 사용했습니다. 얘로 조금 더 큰 거 보여드릴까요? 이쪽 라인인 것 같네요, 그죠? 조금 더 큰 것들. 상당히 큰데, 그 비행장 노면이 75mm네. 비행장 노면이 안 좋은 데서는 사실 70mm까지는 아니어도 65mm 정도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휠펜치를 가지고 왔는데, 보통 휠펜치는 150mm에서 160mm 정도 패턴기의 풀사이즈에 이제 사용되는데, 이 휠펜치는 친구들을 좀 뒤쪽으로 밀어놓고, 휠펜치는 그 미스윈드에 들어가는 장착되는 휠펜치죠. 길이가 170mm. 170mm. 제가 풀사이즈에 사용하는 휠펜치는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크지 않은 걸 사용하게 되죠. 아무래도 비행을 하다가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연출할 때 휠펜치가 크면 뭐 이렇게 비행기를 날릴 때 상공에 있을 때 잘 보이기는 하는데, 이 좀 뭐랄까요,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작은 거를 한 이 정도 되는 150mm 정도 될까요? 그렇게 작은 휠펜치를 사용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140mm 정도 되겠네요. 작은 휠펜치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휠펜치에 보면은 이렇게 그 홀이 가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가공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그 볼트를 받게 되죠. 바퀴를 고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미스 인디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한번 끼워 보면, 휠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비행장이 노면이 안 좋으면 이 휠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휠펜치가 다 훼손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두 개가 다른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큰 휠을 사용할 때는 아하 이게 3mm 홀로 가공되겠네요. 눈을 맞춰 볼까요?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를 더 집어넣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비행장 노면이 좋다고 생각되면, 판단되면 이제 바퀴를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어넣게 제작을 하고, 비행장 여건이 좀 안 좋으면 바퀴가 좀 돌출되게 하는데, 어쨌든 반 이상 50% 이상은 돌출이 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뒤에 샤프트가 고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몇 프로나 될까요? 한 45% 정도 이렇게 돌출되게 하게 되면은 이런 그 휠벤치에 스크래치 나는 부분을 좀 예방할 수는 있죠. 보기는 사실은 별로 안 좋고 쏙 들어가는 게 이쁘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휠과 휠벤치 장착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미스윈드를 휠벤치하고 휠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되게 도장이 되게 잘 되었네요. 네, 이게 몰드에서 이렇게 딱 양쪽으로 접합한 건데도 도장이 깨끗하게 돼서 뭐 따로 무언가를 안 해도 그냥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요. 네, 그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체들을 만들 때 제 경험에서 봤으면 보면 이 라인을 맞추면 거의 랜딩 기어를 장착을 했을 때 이 휠펜치 앞뒤가 바닥에 닿는 그 면이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고 저는 항상 여기다 맞춥니다. 그리고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휠펜치가 탁 하고 들어올 때 바퀴가 순간적으로 힘을 딱 받게 되면 이 휠펜치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버리죠. 네,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기체의 경우는 이렇게 홀이 가공이 돼서 여기서 피스를 박아서 더 이상 이 친구가 움직이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하게 조립이 됐죠. 좀 쉽죠. 예, 사실적으로 그 키트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 안쪽에다 보강도 하고, 이런 그 뭐라 할까요, 휠 허브 같은 것도 안에다가 이제 스프링을 넣기도 하고, 뭐 과거에 연료 호스도 잘라서 넣어서 이 휠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휙휙 돌지 않게, 이게 휠이 너무 잘 돌면 기체가 날아다닐 때 상공에서 이 떨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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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상당히 듣기 싫죠. 그래서 약간 휠이 좀 뻑뻑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뻑뻑한데 이거 괜히 잘 안 굴러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적으로는 조금 뻑뻑해도 기체를 다 만들고 랜딩 기어를 장착을 하고 배터리를 얹고 하면 기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기체 무게에 받는 하중 때문에 바퀴가 되게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그리고 후에 또 많이 비행을 하시다 보니 이게 또 너무 헐거워지면 여기 그 뭐죠, 콜라라 그러죠. 예, 스토퍼죠, 스토퍼. 그 스토퍼를 풀러서 좀 조여 주시거나, 제가 지금은 넣진 않았는데 저는 여기다가 데프론 와샤를 넣습니다. 양쪽에다가. 네, 데프론 와샤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약간 스치듯 걸리듯 바퀴가 움직이게끔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다 제작이 되고 금방 제작하네요. 다른 쪽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요 휠벤츠 요 R 값이 좀 많아서 지금도 살짝 이렇게 바깥쪽에 기울어져 있죠, 휠벤츠가. 네,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좀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휠벤츠가 이렇게 있죠. 네, 다 완성이 되고요. 정말 쉽네요. 금방 조립했네요.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생긴 그 날개 랜딩 기어 가드. 네, 그 제너럴 리프트라 해가지고 기체가 이렇게 측면 기동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일종의 그 뭐라 할까요? 날개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보조윙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게 있어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롤레이트 같은 거 할 땐 단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원 제작자의 의도가 있으니 네, 이렇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달면은 장착을 하면 동체의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슬롯이 있어서 딱 끼워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정해 놓으면 나중에 랜딩기어 끼웠을 때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랜딩기어 먼저 장착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아마 붙이면서 이걸 잘라버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랜딩기어가 지금 이제 알루미늄, 카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에서 계속 그 자극을 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동체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겠죠.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예전에도 이 부분을 잘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체에 달고 나서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다 만들었고요. 하얀색 신발 고무신이죠, 고무신. 그쵸? 고무신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휠은 이 정도 나와 있죠. 한 40% 정도 나와 있네요. 동체에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다가 와셔를 하나 끼우기도 하는데 이 소재가 알루미늄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굳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무게를 조금이나마 줄여볼 생각에 핑계인가요? 네, 끼우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카본일 경우에는 워셔를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눌리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만드실 때 나사 고정제, 록타이트 같은 거 제품 사용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비행기 몇 번 날려보면 천여 때 세팅하다가 날려보면 이 볼트가 꽉 조였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씩 유격이 생기거든요. 유격이 생겨서 저의 경우는 몇 번 비행을 하고 나서 자리가, 왜냐면 블라인드 너트가 이렇게 눌리키면서 고정이 되는 방식이라서 몇 번 비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풀러서 나사 고정제를 바르고 조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 습관이 하나 있는 게 비행을 여러 번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랜딩 기어 부분이랑 모터 마운트 쪽은 한 번씩 더 이렇게 조여주거든요. 왜냐면 조금씩 풀리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소재가 목재다 보니까 눌림 현상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유격이 생기죠. 유격이 생기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하드랜딩을 심하게 한다던가 하면 아무래도 두 번의 충격이 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반대쪽도 감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풀르지를 못하겠죠. 블라인드 너트가 헛도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홀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끼워지게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뒤집어서 딱 맞춰 끼우게 되면 이렇게 되죠.
뭔가 좀 잘 보시면 걸립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깎아서 넣어도 되는데, 깎아서 넣을까요? 그냥 밀어 넣을까요? 깎아서 넣을까요?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게 살짝 간격이 뜨는데, 이거를 맞추려면 이 뒤에 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칼로 싹 도려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네. 접착은 본드로 할 건데, 이제 접착제가 아니라 점착제죠. 점착제. 이제 슈구를 사용할 건데, 접착이 잘 되게 하려면 점착제니까 굳어도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는 그런 것인데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래서 원래 여기를 살짝 사포로 스크래치를 내고 접착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눌리키면 퍼지겠죠. 그래서 이 집게는 일전에 그 다 땡땡 그곳을 갖다가 봤는데, 사실 이런 그 클램프들이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기체 만들 때 보통 이제 이런 클램프나 소형이죠, 이런 것들, 네,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작은 것들도 있고 요거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강해요. 강해가지고 완전히 뭐 베이스 플레이트나 프레임 쪽에 보강을 위해서 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꽉 눌러줘가지고 앞쪽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각을, 수평각을 잡아주겠죠. 이렇게 밀려도, 그쵸? 참 좋은데 이 친구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너무 강해가지고 발사가 이렇게 필름되어 있는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찝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발사 판재 항공화판을 대고 찝어주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하지가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래서 몇 개 샀죠. 근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오늘 오래간만에 제작하고 촬영을 했는데 간단하게 지금, 네, 휠 펜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 이렇게 ARF를 해가지고 다 홀이며 이런 부분들이 다 가공돼 있어서 딱히 무언가를 크게 할 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아까 이 블라인드 너트 하나가 헛도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 지금 블라인드 너트 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빼려면 이제 이 밑에 쪽을 따가지고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랜딩 기어 조립할 때도 3점으로 조일 거냐, 그러니까 3개로 조일 거냐, 2개로 조일 거냐, 그러니까 4mm로 3개, 4mm로 2개, 3mm로 3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체가 이렇게 무겁진 않고 지금 다 3점식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작해 보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였습니다.